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아까 뭐 시장을 보면서 오랜만에 이제 시장의 그 변동성이 제가 볼 때는 상당했다라고 느껴지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간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일단 큰 폭의 관세 인하가 나옴으로 인한 이 반도체 섹터의 급반등과 그간 시장을 주도하고 또 많은 자금들이 쏠리면서 움직였던 조선, 방산, 그 밖에 이제 엔터 주들까지 또 여기에 조금 더 더하면 화장품도 더해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일제히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또 반대급부의 이 그동안의 관세 피해 섹터의 수급이 좀 들어가면서 시장에 완전히 차별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던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시황을 봤다면 지금은 이제 각 종목군들을 좀 파헤쳐 보면서 이 영향은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살짝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속에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뭐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뭐 전적으로 뭐 시장에 뭐 크게 영향을 주고 좌지우지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추세가 유지되냐 안 되냐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이 하락의 강도가 분명히 좀 이어졌기 때문에 보통은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면 상승 추세가 일부 훼손되었다라는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최근 시장의 주도주는 주도 업종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조선이었죠. 조선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터치면서 방산 안에서 이제 뒤늦게 LIG 넥스원과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이 올라오고 템이 올라오면서 방산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는 조선주가 계속 전체 업종이 다 좋은 상태에서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엔터도 우상향 추세와 화장품도 우상향 추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실적 발표와 함께 하나의 이제 그 미중 관세가 대폭 인하되는 날에 맞춰서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특별하게 이제 뭐 이 성장이 훼손이 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성장이 그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의 단기 조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 수급적으로 대량의 매도가 동반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면 약간의 이 부침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하락의 깊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 종목군들 전체를 좀 보면서 수급과 함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주를 먼저 좀 체크를 하면요. 제가 뭐 일일이 이거를 다 글로 쓰기가 뭐해서 그냥 말로 설명을 좀 하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단순하게 일봉으로 종목군들을 다 보면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뭐 KRX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보면은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왔다가 이때 이제 실적 이슈로 여기까지 올려오고 그 이후에는 블록들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죠. 81,000원의 대량의 블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제가 볼 때는 쉽게 넘기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의 이 81,000원이라는 기준값 위에서는 어렵고 박스권 수준에서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나오션을 보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조선 안에서는 현대, 미포, 조선이 이번에 MSCI 아마 반기 리뷰가 내일 있을 겁니다. 제가 예상은 하고 있는 거는 반기 리뷰에 MSCI 편입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5월 31일 날부터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전에 조정을 받고 다시 그 수급을 바탕 삼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지금은 이 HD 현대 미포 조선이다 할 수 있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면 외국인 수급을 보유 비중인가?
보유 비중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예전에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대폭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밀리더라도 외국인 그 실적이 우상향하게 되면 주가와 함께 외국인 비중이 동반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때 HD 현대 일렉의 외국인들 비중이 뭐 불과 10% 미만이었는데 최근에 30% 때까지 올라오다가 상투를 맞고 그 비중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 논리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이번 조정을 보인다면 제가 봤을 때 HD 현대 미포 조선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21선 기준이라든지 좀 기다림을 가지고 보면 괜찮을 것 같고, 조선주 안에서 이제 뭐 당연히 뭐 HD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좀 종목군들이 무겁다 보니까 네, 중소형주 안에서 현대 미포조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엔진과 HD 현대 마린 엔진이 기자재 안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목군들 대비해서 이런 종목군들 하락의 폭이 깊다면 네, 보통은 어느 구간을 보통은 어느 구간을 타고 종목이 이상적으로 올라왔냐가 우리가 차트 패턴을 볼 때 좋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일 평선 근처에서 항상 지지와 저항을 막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 45일 이평선의 기준에서 32,500원이라든지 이런 구간에 내려왔을 때 좋은 구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선 쪽은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상승의 폭이 네, 상승의 추세가 깨진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상승의 추세가 깨진 거라고 볼 수도 없고, 현대미포나 HD 현대마린 두 종목 다 수급이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수급 이탈은 없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대신 현대 로템이나 방산 쪽에서는 오늘 좀 수급적으로 매도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요. 현대로템도 그렇고 하나 시스템도 상대적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으며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상대적으로 지금 매도의 규모가 어제 즉 3일간의 매도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은 조선주보다도 상대적으로 매도의 강도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강하고 상승의 길이가 더 길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25만 원에 작년 말에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단기에 달려온 이 상승의 폭이 무려 200~300%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 쪽을 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산 쪽은 눌리면서 주의를 하고 조선 쪽은 눌리면서 보는 전략으로 종목군들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선주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뭐 가장 탑픽은 저는 그렇게 봐요. HD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으로 좀 보는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 HD 현대미포가 못 갔는데 이번에 실적으로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탱커선 컨테이너선의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업사이드로 본다면 미포가 상당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엔진이 올해 1분기에 수출 데이터가 매우 좋았는데 2분기가 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4월 달도 좋았고 5월 달도 계속 수출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물량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엔진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즉 종목군들이 눌리면 계속 봐야 되는 게 조선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방사는 약간의 주의가 저는 필요한데 조선은 상대적으로 저는 매우 긍정적이게 여전히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피해 업종으로 떨어진 종목군들 중에 조선은 눌리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원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추세가 전혀 꺾이지가 않죠. 사실 이런 종목군들도 어떻게 보면 이 관세에 대한 피해 섹터일 수도 있어요. 왜 전력 인프라 또한 뭐 여러모로 관세로 인해서 뭐 AI에 투자가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효성중공업인데 이 고가 돌파가 머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종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여기서 하락이 좀 나왔는데 유럽향 2,900억 정도의 물량이 그 수주가 취소가 된 바람에 좀 빠졌는데 이거를 여전히 돌려 세우는 수급과 연속적인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저는 미국 시장의 벤치마킹을 할 때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할 때 어떤 거를 주로 보냐면요. 미국 시장에서 현재 신고가를 달성하는 게 누구인지 이런 종목과 상관관계를 괴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 어디인지에 대한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봅니다. 미국에서 팔란티어가 강하다라는 것은 국내 AI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GV G 베르노바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번 하락 때 몇 안 되는 종목이 시장에서 회복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변압기 섹터도 계속 좋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테슬라의 이 데이터 센터 추가에 여전히 전력에 대한 변압기 쇼티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발언 등등을 종합해 보면 전력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 관세에 그렇게 뭐 우려를 자아내지 않아도 될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봅니다. 고로 이 변압기 섹터는 변압기 섹터는 반도체 외에 그러니까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 관세 피해 관련된 종목으로서 분명히 이제 뭐 오늘 시장에 많은 수급과 함께 종목군들이 올라는 왔죠. 올라는 왔지만은 종목군들 대부분의 추세를 봤을 때 점 밑바닥에 찌그러져 있고 얘네들 올라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매물을 뭐 이겨내고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올라가더라도 매물에 쳐맞고 빠지고를 반복할 텐데 그리고 엄청난 뭔가가 있지 않은 이상 이걸로 신고가로 만들기에는 힘에 붙일 텐데 그거를 봤을 때는 전력 인프라가 오히려 훨씬 제가 볼 때는 좋은 대안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효성중공업이 신고가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본 전략이 저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원전 쪽도 이번에 그 시장 주도 업종과 대장주로 올라왔었는데요. 오늘 비록 빠지긴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비해서는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고 매물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내려온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변화 속에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는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보는 피해 섹터가 있겠죠. 색깔이 피해 섹터와 수혜 섹터가 있을 텐데 이 피해 섹터의 반도체와 어찌 보면 전력도 저는 피해 сек터라고 보는데 차라리 전력을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글쎄요다 본다고 하면은 볼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다. 그동안에 이 수혜 섹터 그러니까 관세의 수혜 섹터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조선 방산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서는 방산은 좀 조심하고 조선은 볼 필요 있다. 그다음에 엔터를 말씀 안 드렸네요. 오늘 보면은 엔터 쪽도 좀 빠졌어요. 종목들이 엔터 쪽도 하이브도 좀 빠지고 뭐 YG 플러스 얘는 좀 더 많이 빠지고 뭐 YG 엔터도 뭐 대체로 좀 내려왔고요. SM도 좀 밀리면서 종목군들 좀 밀렸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끝난 게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끝난 게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진 대로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팩트인가 뭔가 그룹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연기됐다라는 거는 제가 회원님들 뭐 올려놓는 창에다가도 코멘트를 달아놨지만은 그거는 추후에 기회가 될 요인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많이 밀리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또 때 되면 또 다시 올라갈 일이 있겠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좀 놔준다 생각을 하면 되는 섹터고 제약바이오는 또 시간 되면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쪽은 트럼프가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맞춰서 뭐 움직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